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네. 이란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압박 수위를 높이는 걸로 좀 볼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갑자기 세계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있었는데 그게 불발이 됐나 봐요. 근데 협상하다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무슨 공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미국 대사관이 뭐 대피를 하고 갑자기 자극적인 뉴스가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정확하게 불발은 아니고요. 네. 마지막 채택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핵심 사항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네. 이란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걸 가지고 지금 마지막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협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은 절대 이란 내에서 우라늄 농축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란은 아니다, 우라늄 농축은 주권국가의 권리다. 우리가 핵폭탄을 만든다는 것도 아닌데 농축을 왜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실갱이를 벌이고 있고요. 마지막에 결정이 곧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미국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주변 국가에 있는 미군들의 가족들 있잖아요. 있는 사람들을 지금 그 대피령을 내린 거죠. 그럼 그 무슨 말이냐면, 대피령을 내린다는 얘기는 미국이 뭔가를 할 거고, 그럼 거기에 반격이 있을 거에 대비해서 피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공격까지도 불사를 하겠다 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이게 그 협상이 깨지게 되는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 다음에 벌어질 수 있는 수순. 네. 그게 실제로 벌어질 것보다도 미국이 이란에게 취하는 압박이다. 네. 왜냐하면 미국이 그걸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2달 내에 핵협정이 안 될 경우에는 네. 그러면 군사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이란에게 우리가 빈말한 거 아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빨리 결정해라. 네. 네.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 보면은 이스라엘도 이란을 공격할 준비가 완료됐다, 이런 뉴스들이 네, 나와서.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그 얘기했어요. 이스라엘도 입장은 뭐냐면요, 이란이 이란 내에서 우라늄 농축은 절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 우라늄 농축 안 되면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러는데, 우리도 우라늄 농축 못 하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리도 국가적인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그 과제로 삼는 게 우라늄 농축이라도 할 수 있게 얻어내자. 핵미사일, 핵폭탄 개발은 어렵더라도.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연료를 사오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처럼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이란이 농축하지 말고 사와라. 밖에서 갖고 와라. 예. 그리고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란과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 원자력 개발을 할 거니까. 그러면 여기도 농축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같이 묶어서 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이들 나라에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이란은 그 시설 만드는 거 우리 좋다. 그런데 그 시설이 우리 이란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이란이 이란 땅에서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미국은 안 된다. 이스라엘도 안 된다. 이란은 우리의 주권국가의 권리다. 여기에 지금 협상에 우리가 우리의 핵 자주권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게, 현실적으로 핵무기는 없어도 언제든 핵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완성을 해놓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란도 그런 전략이군요. 정확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이란이 원하는 거예요. 이란은 우리가 주권 국가인데 핵 농축을 왜 못하냐. 우리가 이를테면 핵 농축을 20%, 60%, 70% 한다는 것도 아니고 낮은 수준이라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핵폭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주권 국가의 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뭔 소리, 니네 핵 만들 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핵농축을 못한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결렬이 된다면 그 다음에 일어날 수순은 뭔가요? 이란의 입장에서 만약에 여기서 끝까지 버티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정말 아주 험악한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어떤 전쟁으로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최악의 경우는 말 그대로 결렬이 됐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지킨다. 그러면 공격을 하겠죠. 핵시설에 대한. 예. 그러면 이란은 맞고만 가만히 있느냐?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면 이란도 공격을 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란이 최근에 압박 수위를 뭐로 높이냐면, 야, 이스라엘, 우리 니네 핵시설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우리 때려? 그러면 우리도 너 거기 아니까 그거 때릴 거야. 이스라엘의 핵시설도 이란은 공격할 수 있다. 네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동네가 불바다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럼 동네만 불바다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전 세계가 심각한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일촉즉발이군요.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극적으로 만약에 된다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한 발씩 양보를 해서 그래 그러면 이란 니는 농축해. 예. 그럼 이란이 우리 농축을 하는데 트럼프 너 있을 동안은 우리가 안 할게.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1년, 2년은 우리가 보류할 수 있다. 네. 농축만 추기한다면 우리가 방장하자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말 그대로 이란 쪽이 좋게 컨소시엄을 이란 땅에다 하되 국제사회가 감시하는 거로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란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이란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강대강으로 간다는 얘기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최악의 경우죠. 하여튼 그래서 그러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미국의 이라크 대사관 인력들을 좀 철수하고 있다. 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이스라엘이 같이 좀 덩달아서 지금 뭐 그런 어떤 자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공격할 준비가 끝났다 뭐 이런 식의. 이걸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이건 이스라엘의 단독 행동으로 봐야 되나요? 이거 자꾸 확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이 핵농축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 공격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참아라. 참아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그런다. 그 이제 이스라엘이 약간 톤 다운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안 될 경우에 공격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왔고요. 그런 게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또 좀 사이에 조금 뭐 이격이 생겼냐 할 정도는 뭐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스라엘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만약에 핵 협정이 됐는데 이란이 핵 농축하는 걸 허용한다면 그건 우리가 굳이 그거를 핵 협정은 미국과 이란의 협정이니까 우리가 지킬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그 마지노선이 이란의 핵 농축이에요. 핵 농축을 한다면 우라늄 농축한다면 우리는 공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란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강경 노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최근에 나온 말들 보면은 이란 핵시설 공격은 옵션에서 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보다는 말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전쟁보다는 훨씬 낫죠. 그리고 주변 아랍 국가들도 전쟁하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끌려 들어가도 안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쓰는 뭐 대사관 직원들 뭐 대피시키고 뭐 이런 것 가족들 대피시키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정말 준비를 하는 거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고요. 압박 수위를 높이는 걸로 좀 볼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떤 결렬이 되면 진짜 공격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기분 나쁜 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끝에 가가지고 물르더라. 그렇죠. 그 얘기를 많이 듣고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그러잖아요. 뭐 타코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어쩌면 또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근데 보여준다라는 게 파장이 너무 커요. 그렇게 되면.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란이 막고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란은 오랜 경험에 따라서 막고 참고 있으면 더 때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란도 때릴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급격하게 이쪽 지역이 불안해지겠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어떤 강경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면 다른 중동 국가들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중동 국가들은 계속 이란에게 압박을 하고 있죠. 제발 하지 마라. 핵 협정 해라. 근데 사실은 4월달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장관이 갔어요. 가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에 핵 협정을 꼭 타결을 하자. 안 그러면 이스라엘이 공격한다. 그 얘기까지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최악의 경우에는 분명히 공격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우라늄 농축 문제니까. 그렇군요. 하여튼 협상이 좀 잘 완료되기를. 완료가 돼야죠. 안 되면은 진짜 이거는 바라야 할 수밖에 없겠네. 우리 경제도 상당히 안 좋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지역에서 수입하는 석유가 우리 하루에 쓰는 게 70%거든요. 그렇죠.
그거 엄청나네요. 근데 진짜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이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 거기가 봉쇄되고 뭐 그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 이건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네, 아직까지 뭐 봉쇄된 적은 없는데요. 항상 이제 최악의 경우 봉쇄된다고 생각해 보면, 그런데 봉쇄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쪽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이란이 뭐 교전에 참가하고 이번에 미국과 그렇게 된다면은 전 세계가 오면 바로 그게 유가에 반영될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뭐 하루 만에 그냥 4%씩 뛰었다고 WTI가 네. 그런 뉴스가 나오던데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야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근데 이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은 항상 강경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제 그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라 이걸 이제 요구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끝내진 않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것을 사석에서 한 얘기인 적은 있었는데 공적으로 그걸 한 적이 그렇게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공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어요. 기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면이 안 서는 게 자기가 대통령 되면 바로 가자 전쟁 끝내고 우크라이나 전쟁 다 끝낸다고 그러는데 둘 다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자라도 끝내야 되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요한데 이스라엘이 지금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거 했잖아요. 네.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무기 수출 중단해 버렸잖아요. 무기 지원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는 중단하지는 않고 있어요. 네. 계속 그런 말로는 압박을 하고 있죠. 네. 근데 네타냐후 총리의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지지한다. 그런데 네타냐후는 좀 이런 느낌이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그 기본 틀, 뭐 위트코프 프레임워크, 네, 요것을 계속 그 강조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인질 석방, 휴전 협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데 참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떤 그러니까 의미입니까? 위트코프는 중동 특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전략가거나 그러지는 않고 원래 부동산 업자고. 그래요? 네, 그리고 근데 굉장히 이렇게 딜을 잘 하시는 분인 협상을 것 같아요. 잘하니까. 네, 협상을 잘하고 그래서 맡겨 본 거고요. 근데 이분도 일하라고 할 때도 굉장히 온건파거든요. 예, 계속적으로 조율을 해가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분의 특징은 매판은 아니에요. 네. 매판은 아니고 좀 약간 비둘기파 같은 느낌이고요. 매판은 행정부에서 예를 들면 마코 루비오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파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위트코프가 이렇게 이 타협의 기술을 하는 거를 믿어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율을 하면서. 예. 근데 어떻게 이거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 다 걸리는데요. 하마스가 물러서진 않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하마스는 휴전을 한 다음에도 자신들이 계속 기득권을 갖기를 원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마지노선은 뭐냐면 하마스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더 이상 통치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이 두 개가 서로가 맞지 않는 조건이죠. 그렇군요. 네. 참 이게 어렵네요. 이쪽 하여튼 그 처음에는 그 모두가 말씀하신 대로 타코? 네, 타코. 네. 그 증시에서도 타코랠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타코랠리.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싹 수그러드는 모습에 막판에 의해서 항상 막판에 그런다. 증시가 튀어오르니까 타코랠리라고 하는 것 같던데, 근데 어떻습니까? 이 전에 트럼프 대통령 뭐 거기를 휴양지로 만들고 미국이 뭐 관리를 하고 하여튼 뭐 충격적인 말들을 많이 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다 흐지부지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지금 현재 뭐 되는 건 하나도 없죠. 네. 다만 그때하고 달라지는 거는 지금 더 많이 파기가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더 나중에 재건을 할 수 있도록 더 이스라엘이 파기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사실은 가자 지역이 어떻게 끝날지는 정말 말하기 어려워요. 제가 최근에 이스라엘 전문가가 와서 대화를 한번 나눠봤거든요. 네. 예, 안보 전문가가. 근데 그분도 항상 하는 얘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첫 마디가 뭐냐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이거 내일 또 바뀔지 모릅니다. 예, 이거 제가 한 말하고 안 되고 내일도 다르게 될 수 있으니까 한치 앞을 내려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간혹 듣는 뉴스로는 이스라엘 국민들도 네타냐후에 대해서 정말 불만을 많이 갖고 있고 뭐 데모가 일어나고 있다, 전국적인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권력은 아주 공고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가 그래 알았어. 나 그러면 전쟁 그만둘게. 그러면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연정이 무너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전쟁을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당파 사람들이 그러면 실망해서 나가버릴 거고 그러면 연정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거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그러면 선거를 다시 하면 네타냐후 총리가 패배할 것이냐. 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사람들은 꼭 그렇지 않다. 아, 다시 또 승리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거를 해서 네타냐후가 반드시 실각을 할 거라고 믿는 것도 불확실하다. 아, 그렇군요. 오히려 비용만 더 많이 든다. 선거 아니라고. 예,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는 이제 가자전이 빨리 끝나야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의 협상도 잘 될 것이다. 이제 네. 이런 말을 하면서 설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레인과 아랍에미레이트가 아주 전격적으로 이스라엘과 수교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완성이 되는 게 사우디아라비아가 들어오는 겁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과 손을 잡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스라엘과 손을 잡아서 얻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없이는 잡아서는 오히려 더 낭패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뭐라고 계속 얘기하냐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을 하면 우리가 바로 너희하고 수교를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런데 지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최소한 전쟁이라도 멈춰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 총리에게 계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전쟁은 빨리 끝내고 그래야지 사우디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데 왜 한국 기회를 놓치냐 이거죠. 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수교가 지금 아직은 안 돼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안 돼 있죠. 네. 이게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뭐가 달라지나요? 된다면은 이제는 완전히 이쪽 지역이 평화의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23년에 나왔던 하나의 그 경제 회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 그 아이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인도에서 물건을 실어서 그거를 푸자이라 항구,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구에 내리면 푸자이라 항구에서 기차를 태워서 그거를 UAE,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스라엘 하이파에서 물건을 내려서 네. 거기서 다시 배로 유럽으로 뿌리는 거. 그게 완성이 될 수 있죠. 네. 왜냐면 이게 적성국 같기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면 그 관련된 그 물류에 통과가 되는 모든 나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그렇죠. 수혜가 되는. 예, 이거 사우디아라비아로 치면은 뭐 근록관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싱가포르이 되는 거죠. 싱가포르이 말라카이브에서 들어와가지고 기착출해서 돈을 벌듯이. 네. 예, 서로 다 윈윈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윈윈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양쪽이 좋아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이가 나쁜데 기차가 갈 수 없거든요. 그렇죠. 기차 가다가 폭발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공생 공존을 하는데 중요한 틀이 되는 거죠. 사우디가 만약 이스라엘과 손을 잡는다면. 그런데 사우디가 현재로서는 손을 못 잡아요. 팔레스타인 문제를 저게 두고 그렇죠. 손을 잡는다 그러면 사우디 사람들이 그 국왕이나 왕세자에게서 불만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주변 국가들도 그럴 거고요. 국민들도. 근데 어쨌든 뭔가 스무스하게 잘 이렇게 타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자꾸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격 준비가 끝났다. 핵시설 공격할 이런 말들이 자꾸 이스라엘 쪽에서 나오니까 이제 참 이게 과연 될까? 이 두 나라가 수교하는 게 이런 회의가 자꾸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면 이제 어떤 포인트에서 공격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일단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4월달에 이란에 가서 핵협상 빨리 해야 된다. 이 실패하면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 우리 사우디 영공은 못 갈 거다. 우리가 막을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제발 좀 해라. 이 얘기를 한 거고요. 거기에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루트에 아랍 국가들의 영공을 쓴다면 이란이 그건 그 아랍 국가가 자기를 공격항으로 간주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은 못 지나가게 하겠죠. 그래서 참전 안 하겠죠. 그렇지만 이란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공격하는 거에 따라서 이란도 반격을 할 거고. 네. 그러면 아랍 국가들도 불필요하게 끌려 들어갈 수 있는 전쟁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지역엔 쉽게 말하면 지역전이 크게 벌어질 거고. 지금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란을 공격하는 나라가 있다면 우리 참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후티는 이란이 때리고 싶은데 못 때리는 나라를 후티는 또 때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역의 불바다가 되고요. 이란은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이란에 엄포를 놓으니까 이란도 최근에 이스라엘에 엄포를 놨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우리 니네 핵시설 알고 있어. 우리 다 확보했어. 우리 니네 건들 수 있어. 니네 건드려봐. 우리 건들 거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긴장 관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사실 비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상당히 가지고 있는 걸로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란의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은 안 하나요? 그 핵을 사용할까에 대한 걱정. 그러면 보통 이렇게 조심하지 않나요? 근데 그것까지 걱정하면서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어떻게 끝이 어떻게 됐든 그냥 계속 예, 맞짱을 왜냐하면 간다.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핵을 함부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예, 뭐 그럴 것 같았으면 러시아가 이미 썼겠죠, 우크라이나한테. 알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미지가 그런가요? 러시아보다도 더 강경한 어떤 입장을 보일 수 있는 게 이스라엘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네. 워낙 강경한 모습을 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보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그 전혀 세계가 원하지 않는 방식을 막 선택하기도 하고. 네, 근데 핵은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죠. 만약 네, 그렇게 네. 되면 진짜 그렇죠.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끔찍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시죠. 조한범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사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불거진 게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이란의 피해가 지금 상당한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정리해 주시죠. 지금 오늘 이 녹화하는 시간 날짜가 6월 13일 약 1시 반경이거든요. 그렇죠. 현재까지 나온 아직 자세히는 안 나왔어요. 이란의 핵시설이 타격을 받았다. 네. 그다음에 더 충격적인 게 이란군 참모총장이 사망했다. 네. 그다음에 이란의 사령관이 사망했다. 핵과학자 2명도 사망했다. 이 정도거든요. 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란은 군 편제가 특이하게 정규군이 있고요. 네. 혁명 수비대가 있어요. 얘들이 더 무서워요. 혁명 수비대가. 예, 얘네들이 뭐냐면 얘네들은 이란이 신정이잖아요. 네. 이란 종교혁명. 그러니까 이란 정권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대통령 직속 근위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전에 혁명 수비대 안에 쿠드스군이라고 해서 한 2분, 예를 들면 가셈 술레이만이나 이거는 이제 미국이 닌자 폭탄으로 제거했죠. 네. 이라크에서. 그런 적은 있지만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과 참모총장이 동시에 사망했다? 경천 동지할 일이죠. 그 다음에 지금 핵과학자도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직 모르니까. 그렇죠. 지금 아직 더 밝혀질 것들이 많죠. 혁명 수비대 사령부도 때리고 정규군 사령부도 때리고 핵 기지도 때렸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때렸는지 그게 아직 불명확해요. 네. 만일에 모든 시설을 다 때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선을 너무 많이 넘은 거고요. 가능성이 있는 건 주요 지휘관들이 회의를 하는 핵시설에서 네. 그때 때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자, 이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너무 빠르게 지금 진행되니까 그렇죠. 상황 파악을 못해요. 이제 이란 핵 문제를 먼저 보면요. 북핵 문제와 이란 핵 문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이란은 아직 핵무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 고농축우라늄하고요. 네. 그 다음에 플루토늄이 필요하거든요. 자, 이제 핵 연료 선행 주기가 있고 후행 주기가 있어요. 이게 원자로잖아요. 네. 원자로가 없어도 핵무기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재밌는 게 왜냐하면 이 우라늄 235가 자연계의 광석에는 0.7%밖에 안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3에서 5%
20%까지도 뭐 그 저기 핵잠수함이나 핵수신 잠수함 같은데 그 항모에 쓰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소에는 최대 5% 정도까지만 농축을 하면 네. 그 농축이 우라늄 연료봉이 돼요. 요거를 원자로에 넣고 태우는 겁니다. 근데 이게 5%가 아니고 이건 저농축이고 네. 90% 이상을 농축시키면 이게 고농축 우라늄, 히로시마에 떨어지는 핵물질이 돼요. 아, 네. 메틀보이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원자로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네. 요게 이란의 나탄즈라는 곳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농축 시설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료를 원자로에서 다 태우고 끄집어내죠. 네. 연탄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연탄 혹시 연탄 떼보셨죠? 예, 예. 연식이 연탄 떼셨을 것 같은데 옛날에 연탄 떼고 이렇게 딱 꺼내면 네. 엄마 아빠가 하얗게 탄 게 아니라 검게 안 탄 게 있죠. 아, 네, 그렇죠. 네. 그거 논리는 좀 다른데 이 연료봉을 재처리하면 또 쓸 수 있어요. 네. 플루토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 플루토늄이 바로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펜맨의 폭탄의 원료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원자료를 중심으로 쓰기 전은 선행주기, 쓰고 나서는 후행주기거든요. 이라크에도 중소로가 이란에도 아라크라는 지역에 중소로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요게 문제가 아니었고 이란은 요 나탄즈에 있는 농축 시설이었어요. 네. 여기서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2015년에 이란 핵 합의라고 해서 합의를 어떻게 했냐면은 농축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농축의 한도를 정했어요. 네. 몇 퍼센트 이상만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건 나탄즈죠. 아라크 쪽에 있는 중소로에서는 플루토늄 검출이 되면 안 되고 만일에 연료봉이 생기면 모두 해외로 반출한다. 그럼 재처리 못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핵 합의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 불안하잖아요. 왜 농축 능력은 있는데 조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찰을 받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세탁기하고 똑같아요. 원심분리. 그 세탁하실 때 탈수할 때 강하게 약하게 세게 있잖아요. 앞으로 약하게만 할게라는 거거든요. 근데 스위치 하나만 더 누르면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핵 합의를 해놓으니까 이스라엘하고 트럼프가 불만이었죠. 그러면서 트럼프 정권하고 이스라엘은 뭐냐? 그거 필요 없고 세탁기 원심분리기를 아예 없애라. 그래서 요게 쟁점이 돼서 트럼프 정권 들어와서는 이제 왜 자꾸 협상이 겉돌았냐면 트럼프 정권은 이거였어요. 농축의 퍼센트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란이 최고로 도달했던 농축도가 60%였거든요. 조금만 더 돌리면 90%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농축 못한다. 그 다음에 이란의 하메네이 저기 측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농축 권리는 포기 못한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협상의 싸움이 되어 왔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집권하고 나서 이란을 폭격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우라늄 시설, 그렇죠. 핵 시설들을 공격할 수도 있다, 미국이. 그런 말은 미국 대통령에서 처음 나왔어요. 네. 충격받았거든요. 근데 뭐 그게 아니다 어쩌다 저쩌다 하더니 갑자기 어제 보도가 나왔죠. 중동에 있는 미국 대사관 이라크. 이라크에 왜냐하면 있는. 이란은 미국인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라크 대사관에 직원들을 철수시키라고 내가 명령을 했다. 이거는 미국이 전쟁 준비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란도 그랬거든요. 우리는 미군 기지가 어딘지 다 알고 있다. 공격하겠다. 왜냐하면 이란도 수천 기 이상의 탄도미사일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이 폭격을 했다. 왜냐하면 네타냐후는 계속 폭격을 암시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예고됐던 게 이미 이스라엘이 오시라크 원자로, 이라크, 그 다음에 시리아 두 군데에 원자로를 혹은 원자로 시설, 의심 시설을 파괴를 했어요. 이미. 그 다음에 이란의 경우도 지금 좀 잊혀졌을 텐데 이란의 저명한 핵과학자를 암살했어요. 네. 몇 년 전에. 그 다음에 또 몇 년 전에 이 나탄즈, 이 농축시설이 있는 이쪽 시설에 대규모 사이버텍 공격을 해서 교란을 시킨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상됐던 일이다. 왜냐하면 이란이 내가 농축을 완전히 포기하겠다, 폐기하겠다, 그러면 협상이 됐는데
지금 이란이 끝까지 버틴 게 나는 평화적으로 준수하겠다. 농축 권한은 포기할 수 없었다 이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이란은 60%가 농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중동 국가에 핵에 집착을 하느냐.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몇백 개 가지고 있다면서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이 중동전 때 실제로 핵탄두를 폭격기에 탑재한 적이 있어요. 이 골란고원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선이 붕괴될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네. 근데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기갑 부대들이 예비대를 투입해서 그걸 막아냈거든요. 네. 그래서 폭탄 투하를 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면적이 좁기 때문에 만일에 중동 국가가 핵을 가지면 그걸로 끝나요. 이스라엘 한 방이면 끝나거든요. 아, 한 방이면 그냥 이스라엘 전체가 날아간다. 다 날아가죠. 몇 방이면 주요 도시 몇 방이면 이스라엘 아예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느 경우든 중동 국가가 핵을 가지는 것 혹은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하는 거는 막는다는 게 4월간 목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남의 국가를 공격하고 폭격한 건 그건 불법이 나쁜 거죠. 그러나 냉혹하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농축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언젠간 폭격할 거라는 걸 예고했던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실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격하고 나서 네타냐후 총리가 낸 성명을 보니까 이란은 그동안 몇 년 동안 핵무기 9개를 개발할 만한 우라늄을 확보해놨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나탄즈를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네요. 야,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란도 이미 경고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너네 핵 시설이 어디 있는지 우리도 다 알아. 말씀하신 뭐 수천 기, 네. 수백 개의 그 미사일이 있고 이걸 이제 뭐 혹독한 반격을 하겠다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란이 어떤 반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말 중동은 완전히 그냥 불바다가 되는 거 아니냐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 이란이 이제 한 번 이란의 고위급들이 제거되면서 한 번 보복을 했었죠. 그런데 보복한다고 이스라엘한테 알려주고 사전에 맞아요. 그때 미사일 몇 개 날라갔죠. 그러면서 신용만 했거든요. 지금 딜레마는 뭐냐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능력은 있지만 제한적입니다. 네. 제한적이고 이스라엘하고 이란 사이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시리아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요 세 나라 중에 하나는 건너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누가 열어줬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게 갔으니까 미사일이 어쨌든 날아간. 항공기도 가고. 갔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 IDF 그 이스라엘은 전폭기로 정밀 타격을 해요. F-16이나 F-15로. F-35도 사용됐을지 모르죠. 그런데 이 이란과 이스라엘은 전면전을 못하는 게 요 사이에 세 나라가 껴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이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은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란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 정도면은 이스라엘이 요격 능력이 있어요. 네. 이스라엘 아이언돔 방공망으로 충분히 요격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충분히 본인들의 핵 관련 주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호 조치를 해놨을 거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란의 공격이 선을 넘으면 이스라엘이 2차 공격을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란의 딜레마는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력차. 왜냐하면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는 난 모르는데 대사관 직원들을 철수시킵니까?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이 공격과 상관이 없어라고 발표는 하지만 상관이 없어요. 왜? 막았어야 되는데 안 막았잖아요. 막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냐 본인의 입으로도 폭격한다면 자기가 먼저 했거든요. 트럼프가. 그거 하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묵인하에 일어난 암묵적 무기는 100%죠. 100%죠. 암묵적 무기는. 그리고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가자지구 즉각 휴전에 그 결의를 했거든요. 우리도 동의했어요. 네. 미국 반대했어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5만 수천 명을 사실은 학살이죠. 그리고 부상자가 12만 명이 나와요. 네. 합치면 20만 명이에요. 이런데도 미국은 이스라엘을 돕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이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정권과 바이든 정부의 궁극적인 차이는 뭐냐면 바이든 정부는 이란 핵 문제를 봉합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알았으니까 니네 농축하는 거 여기까지만 해. 이랬거든요. 근데 트럼프 정권은 아예 농축 권리를 없애자고 했으니까 이스라엘하고 견해가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 공격을 트럼프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암묵적인 합의는 무기는 있다고 봐야죠. 무기는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관 직원 철수시켰다는 얘기는 이미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죠. 엄밀히 보면. 그리고 또 하나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란의 반격, 보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예상했으니까 대비시킨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국제적인 또 그 중동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더군다나 호르무즈 해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어떻게 감당할까,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생각했을까요, 미국은? 이제 뭐 이러면 또 이제 뭐 뇌피셜이니 소설이니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에 이런 식의 뉘앙스로 말을 했어요. 러우 전쟁은 빨리 끝낸다. 네. 누가 이기든 상관 안 한다는 얘기죠. 내 돈만 안 들어가면 된다. 그런데 중동 문제는 이상한 표현을 써요. 항구적인 해법을 찾겠다. 항구적인, 아예 끝내겠다는 겁니다. 네. 미봉책은 찾는다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럼 뭐냐면 지금 중동에는 저항의 축이라는 국가들이 있어요. 이게 시아파들입니다. 네. 이제 이슬람에는 순니파하고 시아파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이슬람교는 순니파라고 보시면 돼요. 시아파가 소위 강경파예요. 네. 그러니까 마호메드의 후계자를 두고 이게 직계 혈통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으로 갈 수 있냐 이거 갖고 나뉘는데 이란이 시아파거든요. 원리주의파들. 그리고 시아파하고 순니파는 서로 앙숙 중에 앙숙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후계 구도를 둘러싸고 학살극이 벌어지면서 이제 시조들이죠. 그러면서 타 종교보다 시아파하고 순니파 사이가 더 나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우디가 이제 그 순니파의 맹주고 이란이 이제 시아파의 맹주거든요. 그럼 시아파의 맹주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지금 몰락한 아사드 시리아 정권, 그 다음에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네. 그 다음에 후티, 여기가 저항의 축, 그 시아파의 벨트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항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저항의 축을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란 정권의 레짐 체인지까지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사드 정권 무너졌어요. 후티는 그렇게 전쟁에 돈 쓰기 싫어하는데 트럼프가 직접 때리잖아요. 그 다음에 하마스 완전히 괴멸시키는데 트럼프 완전히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신정 정권, 하메네이 정권의 괴멸, 레짐 체인지를 원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란의 아킬레스건이 또 하나 뭐냐면 이란의 민심이 아주 안 좋아요. 이란은 70년대에 여자들이 비키니까지 입었던 나라예요. 네. 미국하고. 근데 지금 이러고 다니고 있거든요. 뭐 무슨 그 끔찍한 여성 탄압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혁명수비대가 필요한 거예요. 언제든 정권이 뒤집힐 수 있으니까 정권을 유지하는 그 군사력으로서 혁명수비대가 있는 친위군이 거고. 필요하다. 그렇죠. 그 친위군이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까지 다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쿠드스군 사령관이었던 가슴 술라이마니도 그 이라크 갔다가 대낮에 거기서 죽은 거 아니에요. 네. 이라크 그 그렇죠. 시아파가.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이란 정권의 몰락, 레짐 체인지가 아니냐. 트럼프 정권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지난번에 이란이 보복했을 때도 이제 헤즈볼라 공격하면서 네. 이란 고위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잖아요. 그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하메네이의 걱정은 뭐냐면 이 공격, 이스라엘과의 공격에서 자기들이 이길 가능성은 없거든요. 네. 선을 넘으면, 이스라엘이 선을 넘었지만 이란이 또 선을 넘으면 이스라엘은 또 선을 넘을 거고 이렇게 가다 보면 취약한 권력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스라엘 공격할 때 그냥 신용만 하고 덮은 거거든요. 근데 그 약점을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거죠. 네. 반격을 제대로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증시 폭락, 유가 급등 이런 문제일 수 있지만 아주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중심의 친미, 중동 정서, 중동 분위기 여건은 만들려고 그러는 그 전략의 일환으로 보면
미래를 보면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불안 요인을 제거하는 게 될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이란은 고립돼 있거든요 지금.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중국이 코피 터지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트럼프 정권 이전에 네. 중국이 의외로 사우디하고 친한 거 아세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난번에 사우디와 이란 이렇게 화해시킨 거 그것도 중국이 힘을 썼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70년대만 하더라도 중국의 미사일 부대가 사우디에 있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중국은 이란하고 권위주의 또 네트워킹이 있으니까 요 둘을 이용해서 중국 1대1로 전략의 관점에서 중동의 친중 네트워킹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사우디와 이란을 화해시키려고 그랬어요. 자, 사우디는 또 순위파기도 하지만 아랍 쪽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란은 페르시아 민족이에요. 민족이 다르군요. 민족이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종교도 계파도 다르지만 민족이 아예 다르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요통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 사우디와 이란 사이를 중재하면서 중국 중심의 질서를 만들려고 살짝 맛 좀 봤는데 트럼프가 깨버리는 거거든요. 아예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그 틈만 나면 사우디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이란 러우 전쟁도 처음에 중동에서 그 협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우디하고 이란, 아랍에미리트 이쪽을 좀 결합시키려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과 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그러니까 중국하고 완전히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 그림이 또 흐트러지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처음부터 이란 정권의 레짐 체인지까지 염두에 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폭격이라는 말까지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혹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빅픽처가 그 이란 정권의 완전히 몰락, 그러니까 정권 교체, 그로 인한 이스라엘과 사우디 중심의 중동 재편 이거다. 친미 지도를 그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네. 이스라엘을 린치핀으로 미국 이스라엘 중심의 중동 질서를 붙이려고 했던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항의 축이 완전히 괴멸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사드 정권은 어쩌다가 몰락, 그 다음에 후티는 그냥 무자비하게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란 핵 문제는 이스라엘이 폭격하고, 그러면 여기서 안 끝나거든요. 네. 이란의 정서가 만일에 이 신정에 대한 반감도 있지만 이란 민족주의, 페르시아 민족주의 관점에서 이스라엘한테 번번이 얻어 터지는데 코피 터지면서 자국민은 압박하면서 이스라엘한테는 맨날 코피 터져, 사령관 죽고 다 죽어, 다 터져. 그럼 이제 정권이 흔들리죠. 신정 정권이.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쨌건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어떤 그런 평화로 가는 어떤 그 시스템, 국가 체제 정비들이 중동 지역에서 일어날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혼란과 이 위협스러운 상황들이 전개될 수밖에 없겠네요. 장기적으로는 냉혹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란이 농축 능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찰만 받고 그러면 이란은 언제든 깰 수 있거든요. 네. 요거 나 반병만 마실게 그러다 그냥 한 병 씩 마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점에서는 장기적인 불신은 없앴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그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란 정권의 입장에서 이제 사활을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 정권이 걸린 문제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의도 터진 상태로는 안 끝날 거다. 마치 푸틴이 전략 폭격해 상실하고 나서 지금 뭐 대규모로 민간인 폭격하듯이 이란도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을 거다. 네. 그러면 그게 전면전은 불가능하고 장거리 타격 능력은 한계가 있고 그럼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이란식 보복이 될 수도 있죠. 네. 대규모 민간의 피해를 유발하는. 네. 어쩌면은 9/11 9.11 테러도 우리가 예상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테러를 통한 그러니까 이란은 무슨 명분이 있잖아요. 미국의 그렇죠. 암묵적 무기는 충분히 함정 의심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핵심 자산을 때렸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흐림,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윤리적인 판단을 빼면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